오늘도 내일도 너드하게 하고 싶은 건 하고 사는 스타트업 슈퍼넛. 오늘은 임유진 혼자입니다. 네, 지금 집에서 미루다가 마이크를 켰는데 희호님이 일주일 동안 라오스에 여행을 가게 돼서 제가 부득이하게 혼자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상하셨나요? 제가 혼자 방송을 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일단은 희원님이 부재된 관계로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 혼자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어저께 월요일날 슈퍼너드 웹툰 2화가 올라갔습니다. 원래는 희원님이 그려야 되는데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왜냐면 희원님이 늘 웹툰도 그렇고 팟캐스트 편집도 그렇고 모든 걸 도맡아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좀 여행을 간 희원님을 위해 일을 좀 덜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급히 웹툰을 그려서 업로드를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뭔가 선도 되게 삐뚤삐뚤하고 사실은 아이패드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제가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올리긴 했는데 확실히 이 퀄리티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하던 사람은 못 따라간다 라는 생각을 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이제 마이크를 켜서 슈퍼너드 24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주제를 사실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를 주제로 해야 다른 분들도 희원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슈퍼너드다운 이야기이면서도 또 너무 제가 제 관심사로만 치우쳐지면 다른 분들이 이탈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 이야기를 할까 사실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접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셔도 되고 어떻게 개발을 하나도 모르던 컴퓨터 공학과 학생 임유진이 개발자로서 이제 스타트업 CTO로서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를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슈퍼너드 24화 주제는 내가 개발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스타트업 슈퍼너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슈퍼너드는 스포티파이, 유튜브에서 보이는 팟캐스트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희원님이 월요일 날 저녁 비행기로 라오스로 떠났고 이제 제가 일주일 동안 정말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해야 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저희가 하는 리보니티 서비스를 오픈해야 되고 이번 주에 올라가야 하는 팟캐스트도 녹음을 해야 되고 그게 올라가려면 편집도 해야 되죠. 근데 제가 혼자 그거를 다 해야 되니까 약간 조금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좀 멍하게 아침에 좀 멍을 때렸습니다. 그러다가 일단 팟캐스트에 무슨 내용을 준비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야겠다 하고서 희연님이랑 저랑 같이 사용하는 그 마인드맵 그리는 툴이 있거든요. 무료로도 쓸 수가 있어가지고 엑스마인드라는 앱인데 사실 저는 이 앱을 그렇게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냥 메모로만 적어놓은 거를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떤 구조를 파악하기에 좋은 것 같아서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희원님이랑 늘 해왔듯이 엑스마인드를 켜서 마인드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인드맵을 그리려고 하니까 또 문제가 뭐였냐면 늘 희원님이 이번 화에 이야기 구조를 짜거든요. 근데 항상 그 구조를 짤 때 제가 좀 다른 행동을 많이 해서 다 희원님이 짰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이거를 혼자 짜려고 하니까 좀 약간 또 멍을 때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다. 이게 한 사람이 없으면 안 돌아가는 이 시스템은 좀 문제가 있다. 물론 각자가 맡은 일에 집중되어 있어서 서로 되게 상호 보완적으로 일하고 있는 건 맞지만 누군가가 잠깐 부재됐을 때 그래도 잘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많이 소홀했다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엑스마인드를 켜놓고 잠깐 딴짓을 했어요. 어제 이메일 앱에 알람이 왔는데 스팀 아시나요, 여러분?
스팀이라는 게임 판매하는 큰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마침 스팀에서 가을 할인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28일 10시까지 라고 하는데 마침 오늘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유혹에 약한 편이라 제가 마침 찜해놨던 게임들이 세일한다는 그런 알람이 왔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창 또 스팀에서 어떤 재미난 게임들이 할인을 하고 있는지 또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구경만 할 게 아니라 그동안 사고 싶었던 거를 몇 개 사야겠다 해서 게임을 2개 정도 샀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하나는 제가 원래 좋아하는 게임이어서 자주 했던 데에서 나온 다른 게임이었고 하나는 완전 제가 관심이 그렇게는 없는 그냥 리스트를 뒤적거리다가 발견을 해서 되게 충동적으로 구매를 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제가 늘 하던 게임 러스티 레이크 시리즈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조금 그로테스크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무섭다, 호러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약간 이런 클릭으로 어떤 뭔가를 찾아야 되는 그런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 앤드 클릭형 게임을 또 사고 말았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면 언더그라운드 블라썸이라는 게임인데 이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좀 최대한 깨고 싶고 공략집을 안 본 채로 깨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입한 것은 동방야작 식당이라는 게임인데요. 저도 너무 생소한 이름이라서 이거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다라고 절대 소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리스트를 보다가 너무 평가가 좋아가지고 되게 구매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 카테고리는 약간 뭔가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RPG, 그러니까 뭔가 키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면서 약간 타이쿤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되게 시간을 잘 이렇게 매니지먼트를 해갖고 어떤 거를 깨나가는 퀘스트 같은 걸 깨나가는 그런 류의 게임인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약간 3D 게임을 좋아하는데 마침 이번에 산 2게임 모두 3D와는 거리가 먼 게임이에요. 일단은 이 2게임을 샀고 특히 동방야작 식당은 한국 분들의 그런 되게 많은 리뷰를 볼 수가 있었고 제가 정말 평소에 잘 안 하는 게임인데 한번 해보려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DLC, 그러니까 스페셜한 그런 패키지들이 포함된 걸로 구매를 했고 생각보다 가격은 아주 괜찮습니다. 좀 한번 해보다가 괜찮으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추천 단계는 아니고 그냥 샀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아침에 엑스마인드를 켜서 그 마인드맵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는 스팀을 틀어서 가을 할인 게임을 샀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요즘 리보니티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온통 제가 관심 있고 사실은 일하고 있는 분야의 일이 개발인데 여러분들한테 개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가?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실지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떻게 개발을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고 사실은 이 전공을 택한 가장 큰 이유가 그냥 제가 컴퓨터를 좋아해서였어요. 그것도 그냥 컴퓨터를 막 이공계적으로 기계어를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진짜 컴퓨터를 하는 걸 좋아해서 가면 그런 컴퓨터를 많이 만지고 좋겠지라는 그런 정말 고려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지원을 했었던 거고 그 뒤에 상당히 많이 후회를 했어요. 제가 생각한 컴퓨터와는 되게 거리가 멀었고 사실은 개발이란 것도 중고등학교 요즘에는 세상이 바뀌어서 코딩도 많이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개발 언어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수업을 들어본 기억이 없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이공계로 진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컴퓨터 언어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를 못했어요. 굉장히 많이 후회를 했고 사실은 좀 방황을 했습니다. 일단은 1학년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1학년 때는 보통 이제 개론 수업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외우고 조금 이해를 해도 이게 잘 넘어가지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2학년 때부터가 문제였어요. 근데 2학년 때에는 진짜 이제 컴퓨터 쪽으로 나아가는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사실은 조금 어려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와 상당히 달랐습니다. 2학년 때부터 사실은 조금 학교 공부와는 거리가 먼 스스로 거리를 둔 거죠. 학교 공부와. 1학년 때와는 다르게 2학년 때 조금 급격하게 관심이 떨어졌고 무려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성적이 떨어졌는데 혹시 뭐 튜터가 필요한가 저한테 제안을 해주셔서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 한 번 더 다시 관심을 가지고 해보면 좋겠다. 튜터님과 같이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튜터분은 4학년 언니였고 공부도 되게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말고 다른 곳에서 이미 이제 논문을 쓰고 있었고 대단한 언니죠. 그래서 저한테 하나하나씩 그 제가 놓쳤던 컴퓨터 관련 공부들을 알려주시면서 저도 이따금 다시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차오르기는 했습니다만 물론 성적은 약간 복구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아직도 제가 왜 해야 되는지는 그렇게 공감이 안 돼가지고 저는 좀 그 이유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계속 그 뭔가 꺼져가는 불꽃을 살려보려고 제가 많이 노력을 했는데 참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희원님이랑 같이 창업을 하기로 하고 전공이 제가 마침 컴공이니까 개발할 줄 알지? 이랬는데 제가 컴공을 나오면 개발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냐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희원님이 되게는 그렇지 않은가? 라고 저한테 다시 물어봐서 제가 또 당황을 했고 그럼 내가 해볼게 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시 개발이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개발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딱히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고작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비주얼 스튜디오로 C 언어나 C++ 이런 언어로 코드를 잡았지 희원님이 말하는 어떤 스타트업을 위한 서비스를 만드는 개발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 약간 좀 멘붕이었어요. 제가 뭔가를 만들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뭐로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고작 학교에서 배운 거라고는 안드로이드 앱 만드는 거 조금 제가 스타트업을 위한 서비스를 만드는데 적합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 희원님한테 제가 솔직하게 나 지금 개발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타트업을 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 라고 했죠. 그래서 희원님이 그때 저한테 꼭 개발이 아니어도 되니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라 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구글을 엄청 뒤져서 어떻게 하면 개발 언어를 다른 걸 안 배우고도 홈페이지를 오픈을 할 수 있는가 연구하기 시작했죠. 알게 된 게 CMS 툴이었는데 보통 CMS 툴이라고 하면 워드프레스 같은 거를 말해요. 워드프레스는 이제 블로그 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콘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떤 콘텐츠들을 관리하는 도구로서 만들어진 이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같은 건데 워드프레스도 그 중에 하나예요. 네이버 블로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워드프레스라는 데에서 만든 이 프로그램은 온라인상에서 제가 뭐 서버를 대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자체에서 호스팅을 해서 홈페이지를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이제 그런 세상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 워드프레스를 가지고서 우리 스타트업에 필요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지. 그때 스타트업이 희원님이랑 같이 창업했던 스낵가이드라는 서비스였어요. 딱 필요한 홈페이지는
진짜 딱 원페이지였는데, 원페이지라고 하면 정말 랜딩 페이지만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말해요. 기본적인 기능은 좀 빠져있고, 알람 기능이나 서비스가 오픈됐다라든지 혹은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컨택트 폼만 있는 형태를 이제 워드프레스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죠. 그래서 희원님한테 나 이제 워드프레스로 홈페이지를 만들겠다라고 하고서 그 뒤로 이제 어떻게 하면 워드프레스로 홈페이지를 만드는지 이제 드립답하게 됐어요. 감사하게도 왜 인터넷에는 좋은 선생님들이 참 많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정말 쉽게 워드프레스를 세팅하는 거에 대한 영상을 하나를 보고 제가 그날 밤 바로 이제 워드프레스를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개발을 하게 됐어요. 그냥 워드프레스를 뭐 어딘가에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웹상에서 퍼블릭하게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는 형태로 이 워드프레스를 론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서버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고 어떻게 하면 이 워드프레스를 웹상에서 보여지게 하지? 그 당시에는 정말 참고할 수 있는 글이 많이 없었어요. 한국 글에서는. 그것도 영어로 이제 열심히 검색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 아마 제가 검색 능력이 엄청 키워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검색을 한다고 하면 스택 오버플로우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따금씩 시언어 코드 정도 확인하는 그 정도였는데 이건 마치 제가 인생의 어떤 목표 같은 거를 그 구글 안에서 찾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된 거죠. 정말 열심히 구글링을 했고 서버를 임대를 해야 되고 도메인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기본적인 웹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점점 하게 됩니다. 대학교에서 웹에 대한 거는 배우기는 했는데 통신 개념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용어들은 제가 알고는 있지만 이게 진짜 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게 그건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도메인도 제가 그때는 이러면서 알게 됐고 도메인은 또 판매하는 곳이 되게 많아요. 고데디라는 아주 큰 사이트에서도 팔고 저는 네임칩을 주로 이용합니다만 네임칩 같은 곳이나 이런 데에서 도메인을 사고 국내에서는 가비아, 카페24 뭐 이런 데에서도 많이 사더라고요. 도메인도 그때 처음 결제를 해봤고 이제 중요한 건 서버였어요. 서버를 얼만큼의 사이즈로 어느 정도 가격에 임대를 해야 되는가. 사실 그런 개념도 사실 몰랐는데 바로 호스팅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설정이 다 되어 있어서 거의 백엔드 그런 단의 설정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품들도 있었어요. 조금 자신감이 올라와가지고 내가 좀 서버를 구축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찾아보던 외국 글에서 그런 호스팅, 그러니까 워드프레스 전용 호스팅을 이용을 하면 HTTPS 적용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건 또 뭐야? 라고 하면서 찾아봤죠. HTTPS가 그때는 이제 막 전 세계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는 시기였어요. 아직 적용이 안 된 사이트와 적용된 사이트에 보여지는 차이가 없었는데 요즘엔 HTTPS가 아니면 들어가기 전에 홈페이지가 브라우저에서 한번 막히죠. 지금은 되게 대중화된 것이었지만 제가 그때 홈페이지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HTTPS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뭐 그런 거였어요. 제가 봤을 땐 그거는 반드시 다가올 미래고 그럼 그걸 설정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지금 굳이 서버를 내가 대여를 해서 세팅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때부터 사실은 개발자로서 제 어떤 아이덴티티가 시작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스타트업 슈퍼너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슈퍼너드는 스포티파이, 유튜브에서 보이는 팟캐스트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서버를 세팅을 해서 HTTPS까지 적용을 하고 워드프레스로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걸 알게 되니 좀 더 복잡한 것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으로 한 게 커머스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워드프레스로 커머스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잘 안 알려져 있었어요. 네이버 판매자 같은 거 등록을 해서 결제를 할 수 있지만 그때 만들었던 서비스는 정기 결제하는 서비스였거든요. 그 워드프레스를 정기 결제까지 되는 웹사이트로 만드는 게 이제 다음 과제였어요. 많이 힘들어서 제가 희원님한테 못하겠다 했었는데 희원님이 그때 저를 되게 많이
토닥거려주고 할 수 있다. 좀만 더 힘내봐라. 그렇게 옆에서 사실 밀어줬죠. 저도 정말 포기할 뻔했는데 결국에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만든 홈페이지가 지금도 사실은 도메인으로 들어가면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없애지를 않았는데 그때 만들었던 그 기억도 되게 생생하고 어디선가 누군가가 접속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제가 워드프레스를 완벽하게 익히고 나니까 자신감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아주 기초부터 개발을 해보고 싶다. 특히 이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바로 했던 게 프론트엔드 공부였습니다. 프론트엔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브라우저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만드는 일을 말하는데요. HTML과 CSS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바스크립트까지 포함하는 영역의 것을 프론트엔드 개발이라고 합니다. 제가 웹에 대해서도 이해를 막 한 상태니까 CSS와 HTML이 도대체 어떻게 동작을 하고 어떻게 파일을 작성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문법은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은 하나도 아는 게 없었어요.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유데미라는 사이트에서 가장 기본 강의 근데 스테디하게 잘 많은 분들이 수강한 강의를 결제를 했습니다. 매일 6시간 정도씩 강의를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유데미는 영어 강의가 대부분이라 영어 공부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그 레벨에 맞게 공부를 했고 덕분에 제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프론트엔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착수한 게 자바스크립트 공부였습니다. 자바스크립트 공부뿐만 아니라 백엔드도 개발을 해서 내가 풀스택 개발자로서 도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노드.js 공부도 시작을 합니다. 제 웹 개발 공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다른 공부도 곁들였어요. iOS 개발도 공부를 했었고 데이터 분석, 파이썬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웹사이트를 스스로 만들 줄 알게 되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희원님한테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나 하자. 보통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하면 본인이 하는 일 이외에 그냥 약간 취미 겸 즐거운 목적으로 뭔가를 만드는 걸 말하는데 인사이드 벙커라는 간략한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은 웹사이트 없애긴 했는데 언젠가 다시 접속할 수 있게끔 해놓을 테니까 그때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인사이드 벙커 프로젝트를 제가 공부한 CSS, HTML, 자바스크립트만 가지고서 구축을 했었고 그 서비스를 시작으로 다음 우리가 진짜 할 스타트업에 대한 개발을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려준 희원님 덕분에 제가 개발과 거리가 멀었던 그냥 컴퓨터 공학과를 나온 학생에서 진짜로 개발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죠. 그 뒤로도 공부가 참 많이 필요했어요. 진짜 맨날 희원님한테 왜 이렇게 공부할 게 많냐 찡찡거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공부할 것이 놓여있는 상황이 또 한편으로는 되게 많이 위안을 줬거든요. 공부를 하면 나아질 수 있구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라는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는 거를 즐기게 됐어요. 희원님이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느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공부할 때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를 만들어야 돼서 하고 있을 때는 이 정해진 기한 안에 뭔가를 끝내야 되는 그 압박감도 있고 정확하게 동작을 해야 된다라는 피처상의 어떤 약속 같은 게 더 중압감이 있고 그치만 뭐 완벽한 코드가 없는 것처럼 조금씩 고쳐나간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덕지덕지 코드가 되지 않도록 원자 단위의 코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엿한 개발자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CTO가 되었고 그건 절 믿어준 희원님 덕분이죠. 네, 여기까지 제가 어떻게 개발을 시작하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제가 개발을 공부를 하고 만들고 배우면서 제일 느낀 게 뭐였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를 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공부할 수 있는 소스가 정말 많거든요. 그거를 하나하나씩 다 보다 보면 양에 조금 압도된다고 할까요?
그런 기분이 들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또 많이 바뀌겠지? 라는 생각도 들어서 어쩔 때는 그걸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마음속에 꼭 해야 되는 건지 막 되뇌이곤 하는데 컨벤션들도 찾아보고 개발자들은 어떻게 했는지도 찾아보고 결국엔 돌고 돌아서 뭔가를 하면 제일 중요한 건 그거를 이어나가는 것 같아요.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모르면 또 배우면 되지라는 편안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개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 제가 개발에 대한 간단한 영상들도 간혹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드디어 희원님이 라오스에서 돌아오는데 또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희원님과 나누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모두 슈퍼넛 안녕!